김대호, 차명진, 미래통합당 두 후보가 막말을 했죠. 특정 세대 또 세월호 유가족 망언을 했는데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아침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제명 단계 2명이 지금 들어간 그렇죠. 상황이어서 빨리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명진 후보는 워낙 또 좀 구설수가 많이 있었던 분이어가지고 이미 그랬던 분이죠. 예, 예. 그래서 크게 관심은 못 받을 것 오히려 같습니다. 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떤 선거 앞두고 이제 술자리에 논쟁이 잘 안 벌어지고 네.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친구들이나 뭐 친척들하고 얘기할 때 이번에 누구 찍을 거냐 할 때 이제 한마디로 뭐 이렇게 탁탁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막말이 그래서 위험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차명진 의원이 담았던 그 말은 저도 여기서 좀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좀 심한 그렇죠. 그런 단어들을 막 쓴 거죠. 그래서 그 말로 그냥 제압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 얘기는. 그래서 수도권 같은데 상당히 특히 30, 40대 젊은 유권자들한테 좀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하고요. 하여튼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신속히 김종인 위원장이 역시 정치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걸 보면서도 이제 이게 한국 정치의 최대 동력이 상대방 손님 실수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정치부 기자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수 안 하기 경쟁 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이 여당 쪽에서 뭐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번 주말에 누군가 총선용 정치 공작 2-3개를 터뜨릴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죠 이게? 이게 그 N번방 관련한 게 아닌가 예상은 되는데요. 네. 근데 그 김웅 후보가 그 비슷한 거 발언했잖아요. 그랬죠. 그 버닝썬하고 N번방 연결하는 걸 했는데 그 요지에 정확히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거를 엮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뭔가 터진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말을 이렇게 미리 하시는 어떤 의도나 예방주사 아닐까요? 예방주사일까요? 예. 김빼기? 예, 그런 뭐. 측면이 있죠. 이게 이제 주로 검찰발입니다. 네. 사전 견제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청와대 당국자들도 뭐 좀 이런 첩보 같은 걸 좀 입수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당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근거 뭐 첩보, 그러니까 정보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첩보가 좀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걸 터뜨리는 쪽에서도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게 알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잘못 터뜨리면 역풍이죠.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산을 잘 해야 될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틀 동안 사전 투표 기간이거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의향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 투표로 이게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선관위 그 투표량 조사 보면은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이제 더 높아졌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그 비례정당 투표에 대한 건데 그 4일에서 6일 가장 최근 조사 보면은 현재 열린민주당이 상승세를 가다가 지금 약간 꺾인 흐름의 조사가 몇 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지금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금 그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에 대해 어떻게 투표할 것이냐가 사실은 최종 의석수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례 쪽에서 그렇죠. 결정된다는 몇 석을 더 말씀이시죠? 가져갈 거냐가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이게 4년 전, 8년 전 중앙선관위 유권자 의식 조사하고 실제 투표율하고 네. 비교를 해보면 60대 이상은 거의 투표 의향하고 실제 투표율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요. 나오는데 한 30, 40대들은 한 10%포인트 정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유권자 의식 조사하고 달리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 특히 지금 여당에서 좀 뭐 우리 뭐 분위기 괜찮다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완되는 흐름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여당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지금 지역구가 253개고요. 쉽게 얘기하면 한 130석 정도 하면 이기는 거고 120석 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죠. 막판에 한 5석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5석이면 10석 차이 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어느 쪽이든 뭐 우리가 과반을 한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목표가 그렇다는 거지 지금 그걸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제 곤란할 것 같고요. 좀 더 여야가 사실 이 선거라는 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국민 유권자한테 좀 잘 보여서 이제 네. 선출직 공무원들이 뽑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절차이기 때문에 네네. 아주 좀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호소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당당함도 중요합니다만 이럴 때 좀 더 유권자들한테 겸손하고 이런 태도를 좀 그게 제일 보였으면 중요하죠, 좋겠습니다. 사실은. 네. 예.